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6번째로 소개해드릴 만년 필러팅은 플래티넘 센츄리의 3776 만년필입니다. 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제가 두 자루를 한꺼번에 소개시켜 드리기로 한 건 요게 엄밀히 따지면 같은 카테고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초짜인 제 눈에는 이제 같은 형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리뷰를 하면 어떨까 해서 두 자리를 다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하다가 제 만년 필러팅 시리즈가 유지가 되지 못할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제품은 중고고 한 제품은 새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우선 소개해드릴 펜은 플래티넘 뉴 센츄리 금장 15,000 샤르트르 블루 SF 닙입니다. 요거는 제가 펜쇼에서 구매를 했고 처음에 샀을 때는 좀 닙 단차가 있어서 살짝 긁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는데 펜닥터 선생님께서 아주 순식간에 교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품은 중결링이랑 클립 부분은 금장이고 돌려서 여는 스크류 캡이고요. 닙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저 하트홀이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닙은 골드 닙이고 SF 닙이라고 해서 조금 낭창낭창 거리는데 요건 쓸 때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컴포터 타입으로 안에까지 골드로 깔맞춤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는 실패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면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뭐 로렐 그린이나 뭐 이런 제품들도 다 가지고 싶어졌었어요. 하지만 사지는 못했고요. 요거는 이제 수리를 받고 나서 훨씬 필감이 좋아지긴 했는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제가 득템을 한 거라 뭐 특별히 불만은 없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건 만년필 유저에게는 정말 안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관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쁘죠? 전문적인 그런 토크가 아니지만 일단 그냥 초보의 입장에서 외관이 예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플래티넘 센츄리 3776 이거는 한정판이라고 해서 했는데 계속 팔더라고요. 니스 라벤더 엠립입니다. 똑같이 14K 골드 닙이고 로디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베스트펜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잉크와 매치하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네, 닙은 엠립이고요. 엠립을 플래티넘 건 써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엠립으로 구매했는데 뭐 M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글씨를 크게 쓰는 편이 저한테는 괜찮았지만 색필 쓰시는 분들은 딱 진짜 F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서 안에 그 플래티넘이 자랑하는 그 슬립앤실에 대한 설명과 뭐 보증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이 너무 예뻐서 이 제품은 뭐 사실 외관 때문에 선택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핑크 로즈 핑크 로즈 아무튼 그 클립으로 중결링이 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 그냥 골드 같은데 또 진짜 금장이랑 같이 보면 확실히 색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럴 자체가 안이 보이도록 반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스크류 필러 피스톤 필러처럼 뭐 창이 있어서 잉크 잔량이 보이듯이 얘도 잉크 잔량이 잘 보이고 닙도 보시면 네, 심플하게 되어 있고 같은 컬러감으로 맞춰줬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컨버터가 이거 핑크 골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골드로 맞추긴 했는데 티는 안 나지만 또 깔맞춤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만년필이라고 생각되는 원통형의 배럴이고요. 딱 보시기에도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 안 예쁜가요? 너무 강요하나요,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이 잉크 눌레코디아 님이 베스트펜이랑 협업해서 눌레 판타지아라고 하는 약간 형광보랏빛 잉크를 발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잉크를 저 펜이랑 쓰시는데 이거는 진짜 펜과 맞춤으로 나온 잉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리게 됐고요. 요렇게 세트로 잉입을 해서 필기감을 하면 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걸로 만년필의 역할은 충분히 하죠. 사실 이것이 실용적인 영역을 다투기 시작하면 만년필은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만년필은 그냥 개인의 즐거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잉크 넣으면서 얘는 베스트펜에서 산 디아민 옥스포드 블루로 잉입을 할 거고 나중에 잉크 넣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래티넘사는 일본의 3대 만년필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세일러, 파이로트, 플래티넘은 각자 개성이 느껴지고 또 세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뭐랄까 이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특히 기능적 요소 같은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캡 열어서 보여드린 그 캡 안쪽에 슬립 앤 실이라고 하는 방식의 캡인데 요거는 이제 공식 피셜로는 1년이 지나도 님 마름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정도 안 쓰면 세척하는 게 낫긴 하지만 확실히 언제든 이제 꺼내서 썼을 때 마름 없이 시원하게 써지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일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이로트도 그렇고 플래티넘도 그렇고 각자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크기 비교를 했고요. 이제 제가 잉크를 한번 넣어 볼 텐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잉크는 미리 이제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블루 샤르트르 블루에는 디아민 옥스퍼드 블루를 넣겠다 라고 정했고 얘도 한정판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큰 용량을 잘 안 사는데 진짜 검정이나 이런 거 빼고는 안 사는데 이 제품은 또 제가 좋아하는 짙은 블루에다가 태도 짱짱하게 잘 뜨는 아이라서 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아민이 워낙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사실 잉크 살 때 죄책감이 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블루도 사실 있지만 이제 새 거니까 한번 게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잉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크 뚜껑을 밑에 항상 휴지를 깔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캡을 열고 보통은 컨버터만 담궈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바로 나오기 편하게 펜을 담급니다. 물론 흰색 배럴인 경우에는 이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들이 있던데 그거는 그런 펜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소개하게 되면 한 번 더 안내 드리고 이렇게 펜을 담그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제 잉크가 충전이 될 건데요. 잉크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제 잉크를 버리는 형태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잉크가 충전이 됩니다. 여러 번 또 공간을 조절하면서 꽉 채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잉크 다시 채우는 게 그렇게 귀찮지 않아서 그냥 합니다. 잉크 뚜껑을 바로 닫고 그 다음에 배럴에 묻어있는 닙이랑 이런 데 묻어있는 잉크들을 좀 닦아내야 될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 닦아내는 휴지를 이렇게 닦아내고 뒤에 배럴을 끼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잉크가 묻는데 저는 또 이렇게 손에 잉크가 묻으면 뭔가 뭘 좀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묻는 건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컨버터로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는데 얘는 바로 아마 펜을 쓸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이렇게 잉입이 끝났고요. 두 번째로 그
니스 라벤더 엠립 펜에다가 요 눌레 판타지아라고 하는 요 색깔을 넣어볼 텐데, 이게 굉장히 형광 느낌이 있어서 너무 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묽긴 묽거든요. 묽긴 묽은데 가독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분 좋은 밝은 색깔을 쓰고 싶다 할 때, 저한테 밝은 건 약간 눌레 판타지아 정도? 제가 가독성이 떨어진 잉크는 아무리 예뻐도 안 쓰게 돼서 잘 사지 않는데, 이 제품이 딱 그 마지노선,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밝은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이게 이제 병뚜껑을 여는 건 오프너인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색깔을 맞춰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소소한 디테일한 기분 좋음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오프너로 있으면 병뚜껑 잘 잡아줘서 두루두루 쓰기엔 좋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디테일이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몇 번 사용을 했고, 색깔도 굉장히 가독성 있고 또 형광 느낌이 있어서 밝아요. 그래가지고 뭘 강조하거나 뭐 책 같은 데 표시할 때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배럴 열고 반시계 방향은 잉크를 내보내는 거고, 이제 시계 방향을 돌리면 되는데, 이건 제가 컨버터만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펜 닙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도 많이들 하셔서, 제가 손으로 다 가리고 있지만 잉크가 지금 들어왔죠. 보이시죠? 제 손이 아주 다 가리고 있네요. 촬영할 땐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래서 초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컨버터에 채우고, 잉크는 항상 주입하고 나면 뚜껑을 먼저 닫는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잔여 컨버터에도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묻은 채로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세척할 때 막 여기저기 껴서 꼭 잘 해주시고, 이제 꾹 눌러서 결합해 주신 다음에, 얘가 이제 서서히 한 1분 정도 있으면 이렇게 피드를 따라서 닙까지 올라올 텐데, 그때까지 컨버터로 넣으면 그 부분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 성격이 조금 급하니까 살짝 돌려서 이 피드로 빨리 올라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시 잠궈서 약간 기다린 다음에 다음 거를 필기하면서 이 필감 느낌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잉크가 나왔으니까 필사 전에 이제 필감을 한번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더러운 손이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얘가 제가 말했던 그 SF 닙이라고 해서 낭창낭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SF가 소프트 F 닙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쓸 때 살짝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굵기가 살짝 다르고,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닌데 그 쓰는 손맛이 확실히 색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힘을 줘서 하면 한자 같은 거 쓸 때, 저게 아무래도 일본 브랜드라서 그런지 한자나 일본어 쓸 때 그 획을 좀 클래식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용도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부러 조금 이 낭창낭창함을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잘 보이실까요? 제가 확대를 좀, 네, 이렇게 그 닙 펜촉 끝을 보면 살짝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게 붓 같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붓, 이건 금 쪽이니까 금으로 만든 붓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훅 내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뭐야, 막 이거 고장난 느낌인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 특유의 느낌이고, 또 힘을 주지 않고 쓸 때도 되게 가늘게 부드럽게 필기감이 있어서 익숙해지면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글씨를 빨리 막 쓰는 경우에는 끝 삐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를 땐 차분히 써야 되고, 니스라벤더 앱립 같은 경우는 그냥 앱립이라서 약간
강성의 느낌이 들고, 처음 펜을 했을 때는 금촉인데도 그냥 부드러움이 별로 없네? 라고 느껴졌는데, 좀 쓰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이제 길들여지니까 특별히 쓰는데 불편함이 없고, 앱립을 제가 사긴 했는데, 제가 앱립을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제가 태피를 좋아하니까. 근데 저에게 가장 베스트는, 뭐 브랜드가 뭐 굵게 나오는 브랜드, 작게 나오는 브랜드 상관없이 저는 그냥 F닙이 딱 편한 것 같아요. 얇게 나오는 F닙은 다이어리에 쓰고, 굵게 나오는 F닙은 뭐 필사할 때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앱립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제 기준에선 저는 이제 F로 다양하게 브랜드를 경험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얘는 확실히 SF닙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썼을 때 어, 적당한 굵기에 부드럽게 써진다고 보면 됩니다. 니스 라벤더로 일단 필사하는 걸 먼저 보시면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사실 저는 플래티넘은 그 뭐였지, 프레피라고 하는 걸 그 아는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투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였다더라? 아니, 3,000원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셨다고. 그래서 여러 자루 가지고 계시던 것 중에 한 자루 주셨는데, 외관은 아무래도 그냥 수성펜 같은 그런 거라서, 뭐 외관은 모르겠지만 필기감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필기감이 나올 수 있지? 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서, 걔는 제가 그 방수 잉크? 피그먼트 잉크를 넣어서, 왜냐면 플래티넘이 그 슬립앤실이라고 해서 아까 잉크 마름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잉크 마름이 적어서 걔는 거의 그냥 필통에 꽂아두고 어디 외부 가서 막 진짜 필기해야 되거나 막 써야 될 때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서 스틸립이고 이렇게 저렴한 펜이 좋구나, 이렇게 해서 좀 사양 금액대가 있는 것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던 차에, 그 올해 펜쇼에 제가 처음으로 가서 중고로 그 샤르트르 블루를 구매를 했고, 그 뒤에 아마 저 리스 라벤더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SF닙도 처음이고, 이게 아무래도 쓰던 거다 보니까 닙 단차가 약간 있어가지고 쓸 때 거슬리진 않는데 그냥 저만의 뭔가 약간 긁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펜다터님 수선을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 멀쩡하고, 그 처음에 사실 그 펜쇼에서 중고펜을 사면 항상 그 소장님께서, 만년필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들 아실 그 소장님께서, 박종재 소장님께서 검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거는 그냥 뭐 심하게 뭐 나쁜 건 아니고 가격이 너무 좋지만, 당신은 이제 펜 이렇게 자가 수리 같은 게 어려우니까 가서 말하고 환불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셀러로 계셨던 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뭐 다른 것도 막 설명 잘 해주시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판매해 주셔가지고, 이건 수리비가 들더라도 그냥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펜닥터님한테 의뢰를 한 건데, 이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수리를 해주시나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셰퍼도 물론 빈티지 셰퍼를 한번 고쳐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쪽을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펜쇼를 처음 가서 이렇게 중고펜을 샀는데, 그 추억이 이 필감 때문에 나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엄청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수리비로 되게 빠르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진짜 펜을 좋아하는구나. 그 두 분은 둘 다 정말 펜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셔서 나만의 펜 주치가 생겼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스 라벤더 같은 경우는 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정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이 독보적인 이 색감 같은 게 너무 예뻐요. 여리여리하고 저도 뭐 블랙이나 어두운 컬러 펜만 있는데 이 컬러는 정말 예쁘고 또 이 불투명 안에서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 잘 보이는 것도 또 색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때도 은근히 강성립이라 쓰기에 되게 좋고 연한 컬러도 진한 컬러도 더 잘 소화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센츄리는 색깔별로 다 사고 싶어요. 로렐 그린 이런 것도 사고 싶고 그리고 이 샤르트르 블루 SF 닙은 제가 SF 닙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낭창거리는 이 느낌이 처음에 매우 불편하지만 쓰다 보면 또 되게 매력이 있어서 필사할 때도 많이 쓰고 있고 일단 이 플래티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들이 다 그렇긴 한데 얘네들이 만년필 쪽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쪽에서 좀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물론 대만이나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화 자체가 형성이 되지 못해서 조금은 마니아한 취미가 될 것 같고 다른 데는 펜을 쓴다고는 하지만 기술 부분에서는 조금 이 특유의 오타쿠적인 마인드? 네, 저는 오타쿠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유럽 제품 같은 정도의 같은 사양이면 유럽 브랜드들은 좀 가격이 물론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가성비 있게 쓰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고로 산 거 이제 가격이 너무 중고니까 그렇고 니스 라벤더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아마 이전엔 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의 3대 만년필의 이미지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세일러는 뭔가 약간 소공료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 배럴 같은 거 색감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파이로트는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의 모범생 그래서 뭐 하나 모난 것이 없는 근데 재미도 좀 없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플래티넘은 약간 위트 있는 너드 IT 알파걸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제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많이 써보지 않아서 다양한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샤르트르 블루 SF 닙은 이 낭창거림이 익숙해지면 한글 쓸 때도 한글도 획이 좀 많잖아요. 한자만큼은 아닐지라도 획이 좀 많은 상태라 굵기도 딱 그냥 일본 F닙의 굵기라서 좀 작은 다이어리 글씨나 필사할 때 두루두루 쓰기 좋고 획이 많은 글씨를 쓸 때 뭔가 힘 빼고 이렇게 싹싹 쓰다 보면 필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 애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M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립하고 M립하고 그때 체감하기에 확 굵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다른 펜들도 카웨코도 그랬던 것 같고 유럽 제품들도 그렇지만 F까지는 뭔가 데일리로 쓸 때 문제가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탁 M으로 넘어가면 뭔가 확 굵어지고 확 부드러워지고 하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아마 M립부터는 뭔가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서명을 하거나 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일상으로 내가 저는 무조건 있으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라서 수집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써야 된다. 쓰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런 주의라서 실용적으로 막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상에서 쓰기엔 F닙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고, 또 EF닙이나 뭐 UEF닙 이렇게 굉장히 세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글씨를 작게 막 아기자기하게 쓰시는데, 제가 필사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기자기하게 쬐끄맣게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좀 큰 글자가 큰 편이 저한테는 그 F닙이 어떤 브랜드든 뭐 좀 굵게 나오는 브랜드든 얇게 나오는 브랜드든 특별히 불편함 느끼지 않고 쓰기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는 F닙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제가 엄청 부자가 되면 또 막 엄청 두꺼운 것도 써보고 뮤직닙 막 이런 식으로 특수닙도 써보고 이렇게 할 텐데, 아직까지는 저는 쓰는 것의 도구로 만년필을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펜들이 더 많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펜들도 거의 대부분 쓴다라고 할 때, 내가 일상적으로 쓴다 할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펜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잉크 넣는 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서 잉크가 없는 펜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잉크를 넣어야 될 때 촬영을 하고 이제 후녹음으로 고객님이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매하고 경험한 순서랑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꽤 좀 써보고,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막 써보고 세척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괜찮았던 펜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릴 거라서 그런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아는 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르는 건 섣부르게 괜히 말했다가 좋지 않을 것 같고, 잘못된 정보 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라서 그런 게 목적을 두고 만년필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자료를 소개시켜 드려서 꽤 긴 영상이긴 한데, 이게 스킵팩 하면서 필요하신 거 보시고 또 구매할 펜이 있을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오늘의 만년필 러팅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또 독서 리뷰와 재미있는 만년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